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공무원입니다. 제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일을 떠올리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유일하게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친구는 제 탓이 아니라며 자책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만 있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일은 제가 20살이 되어 대학에 들어간 때의 일입니다. 한 학기를 다녀보니 집에서 받는 용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오빠와 저를 키워주셨는데 많은 용돈을 받을 정도로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으로 오빠나 저나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죠.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자마자 여름 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하려고 일부러 저녁 5시부터 오픈하는 대학가 이자카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식으로 만들어진 술집인데 사장이 젊어 일본에서 살며 요리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 앞에 학생이고 이제 막 20살이네. 네,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시켜주시면 뭐든 잘하니까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포부가 좋네. 다들 이력서만 들고 와서 뭘 물어보나 하고 쳐다만 보고 있던데 뭐 미리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진상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는 일에 상처받는 일도 있고. 괜찮아요. 그것도 다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사장님은 제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당차다며 그 자리에서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르바이트 생활은 제게는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세상을 10만큼 넓혔다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13만큼 더 넓어진 셈이었죠. 사장님 말대로 생각지도 못한 무례한 손님들도 많았고 기분 나쁜 일이 많아 당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일하는 동료나 사장님이 내 일처럼 나서줘서 그렇게 견디기 힘들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알게 모르게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승아야, 이력서 보니까 나 가는 길에 너희 집 있던데 늦었으니까 태워다 줄게.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평소에 같은 시간에 끝났으면 모를까 늦었잖아. 나도 잠깐 집에 들어가 봐야 하고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가는 김에 내가 태워다 줄게. 감사합니다. 영업은 저녁 5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는데 풀타임으로 할 때도 있고 서너 시간씩 나눠서 할 때도 있었어요. 사장님은 언제가 됐건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면 택시비를 주고 빨리 끝나면 직접 집으로 태워다 주기도 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선물도 챙겨주더라고요. 저기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맞다, 승아야. 잠깐만. 이거 가져가. 네? 이게 뭐예요? 너 지난주에 생일이었다며.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걸 놓쳤네.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어떻게 그래? 내 가게에서 애써 일해주는 직원 챙기는 것도 내 일인데 내가 너무 안일했지. 마음에 드나 모르겠다. 요즘 여자애들한테 인기 있는 거라고 해서 사긴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거 사고 싶어서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얼른 들어가. 부모님 걱정하시겠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장난스레 제 머리를 가볍게 헝클어뜨리더라고요. 처음엔 격없이 대해주시는 사장님에게 친근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좀 감정이 헷갈리더라고요. 어? 아이, 이게 뭐야? 승아, 너 다쳤니? 아, 네. 어제 학교에서 나오다가 발을 접질려서 넘어지는 바람에요. 별거 아니에요. 생책이 좀 난 건데요. 아유, 그래도 이거 그대로 두면 흉져. 약은 안 바른 거야? 그냥 두면 나을 정도라. 여자애가 이렇게 자기 몸 관리를 못해서야. 이리 와봐. 사장님은 속상하다는 듯 제 팔목을 잡고 들어가 비품실에 있는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제 팔꿈치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살면서 저를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는 사람은 처음 만나 그런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고 2살 위인 오빠는 무뚝뚝하기 짝이 없어 제 이름 다정하게 불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스럽고 다정한 사장님한테 자연히 마음이 좀 끌리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은 40대 노총각으로 저와는 무려 23살의 차이였어요. 사장님이 결혼만 일찍 했어도 딸버린 저로서는 절대 품어선 안 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애써 그 마음을 부정하며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전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같이 일하던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승아, 너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안 보이던데. 요 며칠 지켜보니까 사장님이 부쩍 너 챙기는 일도 작고 내가 볼 때마다 사장님이 너 쳐다보고 있던데? 아니야. 그냥 타이밍이 그랬던 거겠지. 그리고 사장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잖아.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승아, 너 조심해. 괜히 나이 많은 남자랑 엮여서 좋을 거 없다는 거야. 사장님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그 나이까지 노총각으로 지내는 데는 이유도 있지 않겠어?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딱 우리 나이 때에는 나이 많은 남자를 조심해야 한대. 왜? 우리 아빠 대학 교수잖아. 학생들 중에 더러 나이 많은 남자 스폰처럼 달고 다니는 애들 있나 보더라. 우리 또래 애들은 유치한 애 같은데 그만한 나이 먹으면 직업도 있지, 돈도 있지.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면서 몸으로 익힌 매너가 있어서 대학생들이 홀라당 넘어간대. 아, 그래? 그러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사장님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괜히 너 홀라당 넘어갈까봐 걱정돼서 그래.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 그런지 몰라도 중년 남자가 보인 호의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저 저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 같아서 거부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그때 동료가 그야말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준 것이었는데 저는 그걸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버지 사랑 받고 자라지 못한 여자아이의 빈틈을 그 사장이 잘 파고든 것일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취한 손님이 벼랑간 잔을 깨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던 저에게 다가와 윽박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장님이 그 사람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 일했을 때 유도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난장판이 된 가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도 그 진상 손님 때문에 놀란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저 혼자 마감조라서 손님과 동료들을 다 보내고 사장님과 단둘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제게 우유 한 잔을 데워 건네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좀 마셔. 아, 감사합니다. 아까 좀 많이 놀랐었나 봐요. 아이, 진짜. 너를 어쩌면 좋냐? 네? 술 좀 마신 손님인 것 같다 싶으면 근처에 있지 말고 승훈이한테 응대하라고 해야지. 겁도 없이 다가가? 아,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승아야, 이런 말하면 네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네가 다치거나 놀라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그래서 너한테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눈치가 없어서 사장님이 제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몰랐어요. 다소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우유를 마시고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불쑥 손을 뻗어 제 입가에 묻은 우유를 닦아주었죠. 당황한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사장님은 그런 저를 보며 귀엽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안 되겠다, 승아야. 너 나랑 만나볼래? 네? 아유, 알아. 나 나이도 많고 한참 어린 너한테 이런 마음 갖는 게 어쩌면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근데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수진이나 세연이 볼 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왜 너만 보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 사장님은 제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나이 차이 탓도 있지만 확신 없는 마음에 떠밀리듯 연애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결국 정중히 사장님의 마음을 거절했는데 사장님은 그럴 줄 알았다고 웃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앞으로도 아무렇지 않게 일 잘할 수 있지? 그때 저는 이래서 연륜이구나 했습니다. 23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거절당했으면 괜한 자존심 부리며 괴롭힐 수도 있는데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창피한 일 하나 생겼다고 말더라고요. 그 후로도 사장님은 전과 다름없이 저를 특별히 더 챙겨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결국 그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고백을 받고 연인이 된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첫 연애였고 그 사람이 첫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래서 다들 연애하라고 남자친구 좀 사귀라고 했구나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내 세상에 남자친구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이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건 가족이 주는 사랑과는 또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사이에는 조금씩 갈등이 생기곤 했어요. 나 이 영화 같이 보고 싶었는데. 미안, 승아야. 개강해서 바쁘잖아. 방학 때야 하루 이틀 쉬어도 됐지만 너도 알다시피 이 가게는 개강이 성수기인데 자리 비울 수 없지. 대신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승아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맨날 맛있는 것만 사준대.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도 좀 하고 싶단 말이야. 지훈이는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좋아하던데 나는 이게 뭐야? 1박은커녕 드라이브 갈 시간도 없고. 아유, 알았어, 공주님. 여유 생기면 드라이브도 가고 여행도 가자. 알았지? 여자친구로서 서운한 마음이야 들지만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이었으면 의젓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신기하게도 남자친구 앞에서는 애가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투정 부리게 되고 입술 삐죽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저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니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4달쯤 연애를 했을 거예요. 어느 날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연락해 좀 만나자더라고요. 그 친구는 유일하게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는 애였어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연애 중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웠던 절친에게만큼은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친구도 너무 좋아하면서 제가 일하는 이자카야에 몰래 찾아와 사장님을 보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도 제 팔을 퍽퍽 치면서 그랬죠. 야야, 너가 반할만 하더라. 그치? 되게 어려 보이지 않아? 40대라고 하면 안 믿을걸? 누가 보면 30대로 보지 40대로는 안 보겠다. 게다가 몸 관리도 진짜 잘했네. 와, 진짜 좋겠다, 김승아. 너 남자친구 완전 대박. 나이 빼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맞아. 나이가 좀 아쉽긴 해. 야야, 됐어.
사랑의 나이라는 장벽은 허물면 그만이에요. 신경 쓰지 마. 그저 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이면 돼. 그렇게 유일하게 제 비밀을 알고 제 사랑을 응원해줬던 그 친구가 갑자기 만나자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는 겁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너 그때 말한 조별과제 팀원 때문에 머리 아파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승아야. 이거 내가 섣불리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하는 건 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일인데 그래? 너 그 남자친구 말이야. 성진 오빠. 나 그 오빠 우리 학교에서 봤다? 너네 학교? 그런 말 없었는데. 확실히 본 거 맞아? 당연하지. 그 오빠 피지컬이며 생김새가 뭐 흔한 것도 아닌데. 근데 오빠가 다른 여자랑 있었어. 어? 다른 여자라니? 친구 말로는 산업 디자인과 애라던데 분명히 성진 오빠랑 팔짱 끼고 가는 거 봤어. 딱 봐도 보통 사이 같진 않던데? 그럴 리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밖에 없는 것처럼 다정하게 굴었던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니요. 친구는 이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직접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바로 남자친구 가게로 찾아가 그 사실을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면서도 딱 잡아 떼더라고요. 뭐, 바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너밖에 없어, 승아야.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럼 내 친구가 봤다는 그 여자애는 뭔데? 막 팔짱도 끼고 다니고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아는 애야. 전에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애. 집이 이 근처라 여기서 일한다가 공부한다고 그만뒀었어. 근데 왜 팔짱을 끼고 다녀? 그건. 미안해, 승아야. 내가 실수했어. 걔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꼭 그렇게 팔짱 끼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굴어서 나도 눈치채지 못했나 보다. 오빠, 그걸 변명이라고 해? 이상하잖아. 팔짱을 끼는데 알아채지도 못했다고 하고. 거기다 나한테 말도 안 했으면서 걔는 왜 만나러 간 건데? 오랜만에 연락 와서 점심 좀 사달라길래 급하게 나갔다 온 거야. 아이고, 우리 승아, 그걸로 많이 놀랐구나. 근데 오빠가 너 말고 만날 사람이 어딨어. 너도 알잖아. 늘 일, 집. 그나마 밖에서 만나는 건 너밖에 없는데.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신뢰가 조금씩 깨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와는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는데 그 후로도 자꾸 저는 그 여자애의 존재가 거슬렸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가는 건 힘들 것 같다 싶어 친구에게 부탁했죠. 지훈아, 그때 오빠랑 있었다던 그 여자애 말이야. 그 여자애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왜? 기어이 찾아가서 만나보게? 감당할 수 있겠어?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냥 촉이 그래. 만나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결국 저는 친구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그 여자의 학교를 찾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는데 선뜻 연락해 뭐라고 해야 할까 싶어 무작정 찾아가 본 거예요. 그 애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가 친구가 보내준 사진으로 알아보고 다가갔죠. 저기 혹시 윤지아 씨 되세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그게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혹시 윤성진 씨 아세요? 윤성진이요? 여자애는 그렇게 반문하며 저를 미심쩍은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뒤이어 나온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건 절대 단 한순간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윤성진이라면 저희 아빠인데요?
저는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놀라 멍청한 얼굴로 여자를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러다 겨우 꺼낸 말이 고작 오빠라고요? 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애는 확인사살하듯이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요. 아빠요, 아빠. 우리 아빠가 좀 젊기는 해도 오빠 정도는 아니죠. 근데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아세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남자친구라는 말을 하겠어요. 눈앞에 제 남자친구의 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제 또래인 애가 저를 경계하듯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결국 제가 선택한 건 불이 나게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등 뒤에서 황당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여자애에게서 벗어난 저는 건물 모퉁이를 돌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 겪었거든요. 제가 처음 사랑에 만난 남자친구가 노총각이라며 항상 너스레를 떨던 그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있다는 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낳은 딸만 있을 수도 있다, 멍청하게 그런 희망에 찼었어요. 그게 절대 희망이 될 수 없었는데도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남자친구 가게로 달려간 것이었어요. 언제나처럼 다정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하는 그 사람 얼굴을 보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오빠 뭐야? 갑자기 와서는 오자마자 다짜고짜 뭐냐니? 오빠 진짜 딸 있어? 간신히 꺼낸 말에 남자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순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착각한 거라고, 그 여자애가 이상한 거라고 해주길 바랐지만 그 사람 입에선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승아야, 그게... 똑바로 말해. 딸 있어? 그것도 나보다 한 살 많은? 진짜, 미안하다. 오빠.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용기가 없었어. 솔직하게 말하면 네가 나 안 만나줄 것 같아서 그래서 숨겼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안 만나주지. 내가 왜 내 또래 딸까지 있는 유부남을 만나? 설마 와이프도 있어? 미안하다. 와이프랑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 싸울 때마다 이혼 이야기도 나오고 와이프랑 정리하고 너랑 다시 시작하려고 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딸보다 어린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했다고? 날 바보로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 오빠, 나 오빠한테 진심이었어. 행여 나중에 엄마가 나이 차이 들먹이면서 반대해도 나 어떻게든 오빠랑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오빠는 날 고작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겼던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 지아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거야. 지아 엄마는 이혼은 하더라도 지아 결혼할 때까지만 버텨보자고 했고 너 말대로 네가 지아보다 어려서 지아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을까 고민하고 그랬던 거야. 나도 너한테 진심이었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거 아니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도 미칠 만큼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거짓말. 그게 어떻게 진심이야. 오빠 마음이 진심이면 그 문제로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일은 없게 해야지. 오빠는 날 가지고 놀 생각이었던 것뿐이야. 난 멍청하게도 오빠 그물에 걸려서 좋다고 헤헤거리는 미친년이었던 거고.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네 자유인데 아무튼 나는 너 장난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나는 너 정말 사랑했고 너랑 새로운 미래를. 제발 그 입 좀 닥쳐! 생전 처음 겪어본 분노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댔지만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장은 행여 누가 들어오기라도 할까 문을 닫아 걸고 미치겠다는 듯 마른 세수를 하며 머리를 퍽퍽 긁더라고요.
나 진짜 가만 안 둬. 나 기만하고 가지고 논 거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나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승아야. 제발 그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너 혼자 오해하고 내 마음을 곡해해? 너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만 있을 수 없어. 그럼 어쩔 건데? 오빠가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사장은 저를 보고 난처하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며 저를 내보냈어요. 이대로는 못 나간다고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쏘아붙이자 가게 문까지 닫고 들어가 버렸죠. 그 후로 사장은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와 난동을 부릴까봐 염려하는 것 같았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저는 그 집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서라도 혼쭐을 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그때 흘리듯 했던 말을 떠올려 무작정 사장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근처에 앉아서 사장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잠복이 일주일째 이어지던 날, 저는 드디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사장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차가 향하는 단지로 따라갔죠. 다행히 지상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라 따라가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따라가 보니 주차된 차에서 사장과 그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가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벼르고 있었던 만큼 주저하지 않고 사장을 향해 다가갔죠. 저기요! 불쑥 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장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그 당황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통쾌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다 싶은 얼굴이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연료는 무시 못하는지 아니면 바람 쪽으로 잔머리 굴리는데 도 같은 건지 사장도 보통은 아니었어요. 제가 뭐라고 입을 여는 순간 사장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승아야,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 가게 문까지 닫아버리고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잖아. 저기요. 여보, 그때 걔야. 내가 말했던. 진짜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네. 김승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선은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 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가라. 가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기요, 사장님 와이프 되는 분이시죠? 저는요. 야, 김승아, 너 진짜 내가 무섭게 화를 내야 그만하겠어? 그만 좀 따라와. 너 이거 스토커 짓이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해. 귀엽다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나는 가정이 있는 남자고 너만한 딸도 있는 남자야. 그러니까 가정도 있고 딸도 있는 남자가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놀아? 언제는 나밖에 없다면서.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도 찾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다면서.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면서 사귀자 때는 언제고 어떻게 이래요? 사장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진짜? 여보, 미안해. 이런 꼴 보이게 하지 않으려고 가게 문도 닫은 건데. 야, 너 진짜 병원 한번 가봐라. 내가 너를 가지고 놀다니, 너랑 사귀다니. 망상 좀 그만해. 너랑 내가 어떻게 사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기가 막혀서 그냥 발뺌을 하시겠다? 내가 그냥 하는 소리겠어? 우리 그동안 찍은 사진, 문자 메시지 그거 다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내가 너랑 무슨 문자를 나눴고 무슨 사진을 찍었어? 어디 가서 또 조작된 사진이랑 메시지 가지고 와서 그래? 승아야, 내가 진짜 진지하게 딸 같아서 하는 말이야. 이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나 같은 것에 꽂혀서 그래? 너 나이도 아깝고 나도 가정이 있어 지금 이렇게 곤란해졌잖아. 저기요, 나는요. 그래,
그럼 승훈이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자. 여보, 가게에서 일하는 애 중에 승훈이라는 애가 있거든. 내가 걔 불러다 증명해줄게. 얘 진짜 보통 미친 애가 아니야. 사장은 저를 진절머리 나는 스토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일했던 동료까지 불러다가 증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걔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괜히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일까봐 비밀 연애를 했던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사방팔방 다 소문내고 다닐 걸 싶어 절망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와 자기 남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 사이 가까이 살았던 그 동료가 왔고 저는 동료가 그 어떤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진 거예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문제만 만든 거죠. 승훈아, 너가 좀 이야기해봐라. 내가 승아랑 사귀었냐? 내가 승아 쟤랑 연애를 했어? 너가 매일같이 나와봐서 알았을 거 아니야. 승아랑요?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장님이야 워낙 사람 좋으신 분이니까 직원 가리지 않고 잘해줬을 뿐인데요. 저기 승훈아, 나는... 오히려 승아가 사장님 쫓아다녔죠. 저는 그 동료의 입에서 나온 말에 굳어버렸습니다. 동료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장님 끝나는 시간 맞춰다가 같이 가려고 하고,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무섭다고 데려다 달라고 조르고, 수업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로 와서 사장님 지켜보고 있느라고 사장님도 많이 곤란해 보이셨는데요. 야, 최승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야, 근데 설마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김승아, 진짜 선 넘었네. 둘이서 짜고 그렇게 저를 공격해 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어도 미친년 널뛴다고 생각하겠죠. 결국 저는 보기 좋게 뒤통수 얻어맞고 동료를 향해 원망의 눈물만 쏟았습니다. 살다 보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 얼마나 울었는지요.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남자한테 미쳐서 23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더니 꼴도 좋다 스스로를 괴롭혔죠. 딱 죽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 사무였어요. 만나자고 하기에 얼씨구나, 역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구나 싶어 신나게 달려갔죠. 그게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정말 미친년 아니에요. 제가 여기 다 준비해왔거든요. 사장님이랑 찍었던 사진, 사장님이 보낸 문자, 제 앞에서 노총각 행세하면서 저 기만했던 사실 전부 다요. 저 사장님한테 사과 받아야겠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과 받지 못하면 저 따님한테 찾아가서 이 사실 다 말할 생각이에요. 흥분해 말하는 저와 달리 사모는 제가 건넨 자료를 보고도 무덤덤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유심히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다지 충격받은 기색은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빠짐없이 보더니 종이를 하나 추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차고 넘치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 많이는 못 넣었어요. 돈이에요? 누가 돈 달랬어요? 말했잖아요. 저는 진심 어린 사과 그거 원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애 아빠 데려와서 아가씨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릴까요? 뭐라고요?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냥 돈 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어차피 돈이 목적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깟 돈 몇 푼 때문에.
노총각 행세하고 나타나 나 속여 연애 몇 달 한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의 애도 있었다. 그거 꽤 흔한 레파토리거든요. 내 입장에선.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고도요? 설마 조작됐다 그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 아가씨 말 믿어요. 솔직히 거짓말할 스타일 같지도 않고 억울함도 보이고 그게 연기다 싶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배우해야겠다 싶을 정도로요. 근데요 아가씨, 집에서는 아가씨가 유부남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요? 네? 피차 다른 가족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건 아가씨나 나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해요. 성에 차진 않아도 억울함이야 이 돈으로 만족하고요. 사과 바란다고 했지만 애 아빠가 와서 미안하다고 한다고 풀릴 마음 아니잖아요 그거. 사모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이 돈 받으면 저 무슨 꽃뱀이라도 되는 것 같잖아요. 저 진짜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요. 제가 엄마한테 왜 이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엄마가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무너지시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쿨하고 멋있는 줄 아는 우리 딸이 알면 그의 세상이 무너지거든요. 나한테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심한 남편이어도 내 딸에게만큼은 끝까지 멋진 아빠였으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만약 내 딸이 알게 되면요. 나야말로 가만히 안 있어요. 내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꽤 유능한. 아가씨 하나 꽃뱀으로 동네 망신시키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는 거? 그거 나한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아가씨 미래에 도움되는 게 뭔지를. 그때 저는 고작 21살이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였던 거죠. 어른이 제게 법까지 운운하며 인생을 망치게 해주겠다고 겁을 주는데 어떻게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돈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결국 저는 그 사람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채 제대로 된 복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죠. 남자 기피증이 생겨 그 후로 한동안 연애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다 그때 7kg이나 빠졌었어요. 제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유일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친구가 저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승아야, 그만 잊자. 그거 너 잘못 아니야. 너 자꾸 너가 멍청해서 당한 거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 마음을 작정하고 흔들려고 하는데 누가 안 흔들려.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야. 인과응보 알지? 언젠가는 너한테 했던 일이 더 큰 화살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잊자. 잊고 너 인생 살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게만 돌아갈까 싶었어요. 살면서 다시 만날 기회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나 한풀리는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때론 세상은 공평하고 또 너그럽기도 했습니다. 비로소 내려놓고 살다 보니 제게도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저는 지방의 공무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승아야, 승원이 결혼한대. 오빠가? 그렇게 오래 만난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결혼한대? 엊그제 와서 말하더라.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이미 둘이 살림 합쳐서 살고 있었나 봐. 살아보니 괜찮다 싶어서 결혼하려는 거지. 그래? 잘 됐네. 엄마 그렇게 바라던 손주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직장에 들어가 봐야 알지 뭐. 그래서 이번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는데 너도 가자. 내가? 아우, 내가 오빠 상견례 하는데 뭐하러 따라가. 원래 형제들 가는 거 아니래. 그럼 나 혼자 가? 그 집은 부모가 둘이 나와서 앉아있는다는데 나만 혼자 덜렁 앉아있기 뭐해서 그래. 엄마가 뭐가 혼자야. 오빠가 있는데.
내가 오빠 상견례 때문에 연찼어? 됐어. 오빠도 별로 바라지 않을걸? 너도 식전에 만나서 얼굴 익히고 인사 좀 하면 좋잖아. 아유, 됐네요. 오빠랑도 따로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닌데. 새언니 될 사람 만나서 뭐해. 그냥 결혼식 때 보면 되지. 자고로 시자는 최대한 안 만나게 해주는 게 생각해주는 일이야. 알았지, 엄마? 새겨들어. 갑작스러운 오빠의 결혼 소식에 다소 놀라긴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평소 오빠와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빠 대신 삼아 의지해서 그런지 무뚝뚝하고 책임감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저한테도 좀 엄하게 대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다정한 남매라고 할 수도 없었죠. 엄마 일이 아니면 따로 연락하는 일도 없고 명절에나 만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소중한 연차까지 써서 상견례를 찾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무사히 상견례를 끝내고 나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오빠한테도 직접 연락이 왔었어요. 김승아,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그래도 결혼하는데 새언니 될 사람은 좀 만나봐야지. 아, 귀찮아. 어차피 결혼하면 지겹게 볼 건데 뭐.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도 말했지만 새언니는 시댁 식구들 자주 만나는 거 그게 더 싫은 거야. 오빠가 진짜 새언니 생각하는 거면 안 만나게 해주는 게 맞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때나 한번 밥 먹자. 청첩장 나오면 그거나 보내줘. 그로부터 2달쯤 뒤에 청첩장이 나왔다며 모바일 청첩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신부 얼굴이나 봐볼까 싶어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저는 너무 놀라 사리가 들리고 말았어요. 솔직히 신부 얼굴 볼 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윤성진, 김수영의 딸 윤지아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어디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오더라고요. 설마 싶었는데 신부 얼굴을 다시 보니 그때 그 대학생인 여자애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오빠한테 연락해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나이도 맞는 거예요. 무서운 건 그 이름을 보자마자 오래전 그 일이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다시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오빠의 결혼 상대가 제 새언니가 될 사람이 그때 그 사장 딸이라니요.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답니까? 살면서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힘든 일인데 사돈 어른이 전 남자친구라니 세상에 그런 개족보가 어딨어요. 어디 가서 절대 말도 못할 일이었죠. 그로부터 한참을 생각했지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되면 다 알게 될 사이인데 숨겨봤자 소용없잖아요. 게다가 숨길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에 바로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오빠를 만난 겁니다. 오빠는 그럼 새언니 될 사람이랑 같이 만나자고 했지만 오빠에게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따로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 오빠는 어리둥절해했죠.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귀찮다고 안 오던 애가 어쩐 일이야? 그게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 실은 나 10년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나보다 23살이 많았던 사람이야. 오빠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은 얼굴로 앉아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자 대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엄마는 속상해 할까 봐서였고 오빠한테는 맞아주기 싫어서였어요. 고등학교 때 오빠가 만든 통금 시간을 지켜야 할 만큼 엄했던 사람인데 23살이나 많은 남자친구 만나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제가 맞아 죽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이미 지난 일이라서인지 유혈 사태가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오빠 표정은 좋지 않았죠. 진짜 듣기 역겨운 소리네. 그래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아무래도 새언니 아빠 같아.
오빠는 그게 무슨 헛소리냐는 듯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웠지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오빠에게 전부 털어놓았죠.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사장이었고 제게 노총각 행세를 하며 잘해줬던 일, 따뜻하게 안아준 게 좋아 결국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일찍 결혼해 얻은 내 또래 딸과 아내가 있던 유부남이었던 일을 전부 다요.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꽃뱀 취급에 돈까지 주며 입 다물지 않으면 인생 망하게 해주겠다 협박받은 사실도요. 오빠는 잠자코 그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표정이 일그러졌고 제가 그런 일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 심각해졌어요. 혹시나 오빠가 믿기 힘들어할까봐 오랫동안 묵혀놨던 증거 자료까지 다시 꺼내 오빠에게 내밀었죠. 어찌나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던지 저는 결국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봐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빠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주더니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먼저 일어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겠어요. 자기 장인들 사람이 과거 여동생을 속여 연애한 사람이라뇨.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괜히 오빠한테 너무 큰 짐을 지게 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새언니를 사랑해 결혼하겠다고 한 것일 텐데 저 때문에 결혼이 깨지게 생겼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냥 결혼식 진행할 거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결혼하겠다는 거야? 미안한데 지금 10년 전 일로 헤어지기엔 내가 지아를 못 놓겠다. 오빠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어.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돼. 미안하다. 오빠,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새언니도 알아? 아는데도 결혼하재? 승아야, 너만 입 다물면 되는 일이야. 엄마한테는 내가 이야기할게. 장인 어른이랑 집사람한테도 어디 너 유학 가게 됐다고 할 테니까 결혼식도 안 왔으면 좋겠다. 오빠! 그때 저는 오빠한테서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듣고도 그 여자를 선택한 건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 제 아픔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둘 있는 가족 중 오빠가요. 절대 안 돼. 나 엄마한테도 말할 거야. 엄마가 알면 오빠 결혼 허락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야.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라고. 말하기만 해?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질 걸 알면서도 하겠다는 건 아니지? 엄마 혈압 높아. 식전에 상 치르고 싶어?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파혼하라고. 날 가지고 놀면서 기만한 사람을 사돈 어른이라고 마주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날 일 없게 하라는 거잖아. 너만 입 다물고 숨어 살면 문제 없어.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으면 10년 전에 말하지. 왜 지금에서야 그걸 터뜨려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게 지금 오빠가 할 소리야? 오빠 그 여자 남편이기 전에 내 오빠야. 그 여자랑 이혼하면 남이지만 나랑은 죽을 때까지 남매라고. 오빠 동생 알아? 오빠 어렸을 때부터 뭐랬어? 아빠 안 계시니까 오빠가 아빠 대신이라고 말 잘 들으라고 했지. 근데 아빠가 이 사실 알았으면 그냥 너 혼자 참아라 그랬을까? 어? 아빠 생각하는 게 23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났냐?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내가? 아이 씨발 진짜? 야 끊어. 그리고 너 엄마한테 말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렇게 허무하게 전화가 끊기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제 탓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데요. 가족마저도 그건 네 탓이다. 애초에 안 만났으면 그럴 일 없었을 거라는 식으로 말하니 너무 비참했습니다. 세상에 당하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나요?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겠다고 접근한 사람이 잘못이지 왜 그게 제 잘못이냐고요. 그 뒤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오빠에겐 미안했지만 저는 저대로 확실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결혼식 날에 터뜨리기로 결심한 거죠. 마치 하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 같았거든요. 오빠는 제가 결혼식장에 올 것 같았는지 저한테 2번, 3번 연락해 확인하더라고요. 화도 냈다가 빌어도 보면서 평생 만나는 일 없게 하겠다며 결혼식만 올리게 해달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결혼식장을 찾았어요. 하객들로 정신없던 와중 제가 등장하자 오빠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색하지 못하는데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하지만 맞은편에 서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던 사돈 어른에 비하면 오빠 표정은 양반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다가 제가 빤히 쳐다보니 뭔가 싶어 저를 보다가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저는 당당히 다가갔죠. 너 뭐야? 너 설마 10년 전 그 일로 복수라도 할 생각으로 온 거야? 아니요. 기대도 안 했는데 저절로 이런 무대가 만들어져서 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내 딸이 알게 되는 날에는 법적으로 뭐라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달게 벌 받을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저 10년 전 내송이 아니니까 그때처럼 어설픈 협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 나랑 이야기해. 이리 와. 사장은 사방을 둘러보며 눈치를 살피더니 저를 비상 계단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독한 년이네. 그거 좀 복수하겠다고 10년을 기다려? 말했잖아요. 저절로 무대가 차려진 거라고. 나 여기 하객으로 초대받아 온 거예요. 당신 사위 될 사람 여동생 자격으로 사돈 어르신. 뭐? 사장은 그제야 사색이 됐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멍청한 얼굴로 저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아야, 미안하다. 내가 지난날 너한테 줬던 그 상처 무엇으로도 보상할 순 없겠지. 근데 이것만 알아줘. 나도 많이 힘들었고 많이 후회했다. 마음을 숨겼어야 하는데 너한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어서. 왜요? 딸 결혼식 망칠 것 같으니까 그제야 무릎이 좀 가벼워졌어요? 적반하장으로 굴면서 스토커 취급할 때는 언제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내 사정도 좀 봐줘야지. 사이 안 좋아서 이혼 못해서 억지로 산다더니. 왜요? 그 나이에 이혼남 되긴 싫었나 보죠? 사돈 어른, 미안하지만 그 사과 받을 생각이 없네요. 당신이 진짜 나한테 미안했으면 진작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번호도 안 바꿨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어. 너한테 연락하면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랬다. 나 정말 너 사랑했어.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진짜 이혼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다. 승아야, 내가 이렇게 빌게. 돈 필요해? 그럼 돈이라도 보상할게. 뭐든 말만 해라. 그러니 제발 지아 결혼식만큼은 하게 해줘. 내가 진짜 둘도 없이 귀하게 키운 딸이야. 지아한테 상처 주고 싶지가 않다. 저는 사장 말에 울컥했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자기 딸이 소중한 사람이 저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 더욱더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나도 내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에요.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당신 딸은 안 된다니 그게 말이 돼요? 당신 귀한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기 싫었으면 나한테도 그랬으면 안 됐지. 절대 용서 못해. 제가 부득부득 이를 갈며 이야기하자 무릎을 꿇고 앉아 저를 올려다보던 사장은 얼굴색을 확 바꾸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저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더군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뭐 어쩌려고요? 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제가 지지 않고 맞대응하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사장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아차 싶은 순간 사장은 저를 계단 밑으로 힘껏 떠밀어 버렸습니다. 계단으로 떨어지던 그 찰나의 순간에 악마라도 본 것 같았어요. 이제 됐다 싶은 확신에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사장의 얼굴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저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라면 이렇게 여러분께 경악스러운 제 이야기를 전할 기회도 없었겠죠. 천만다행으로 저는 차가운 비상구 계단 밑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마가 얼얼하고 그 사이 피가 좀 흘러 얼굴과 바닥에 눌러붙었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이 시작됐는지 홀에 하객이 많지 않았어요. 나와 있던 하객은 비상구에서 나온 저를 보고 놀란 듯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안내 방송을 듣자 하니 사장과 그 딸의 행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늦지 않아야겠다는 정신력 하나로 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진로드 위로 걸어갔죠. 막 딸의 손을 제 오빠에게 건네주려던 사장이 뒤를 돌아보곤 경악한 표정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가방에 만들어 가지고 왔던 전단지를 양쪽 하객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저는 신랑 측 동생이자 과거 신부 측 아버지와 연애했던 사람입니다. 신부 아버지 윤성진은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기만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결혼식장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한 여자가 나타나 전단지를 뿌리며 미친 소리를 해댔으니까요. 저에겐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엄마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지만 두 분을 걸고 저는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이 파렴치한과 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후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안간힘을 짜낸 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응급실이었거든요. 경미한 뇌출혈이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어깨 근육과 고관절 쪽에 타박상을 입은 것 말고는 문제가 없었죠. 제 곁에는 엄마가 계셨어요. 엄마는 제가 일어난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미안. 네 오빠 결혼 모르기로 했다. 그러고도 같이 살겠다고 하면 연 끊자고 했고. 엄마는 내가 안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휴,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승원이도 알고 있었다며. 근데 그게 그냥 밀어붙인 거야? 사돈 어른, 아니, 그 미친 새끼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알면서도? 오빠는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던 거지. 사랑은 얼어 죽을. 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무슨 세기에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의 딸을. 아휴, 내가 진짜 창피해서. 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속은 거야, 엄마. 날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만해. 그 일로 너한테 받을 사과는 없어. 근데 엄마한테 말은 했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 지금까지 한마디 말을 안 해. 그러고 보니 이상했지. 그때 너 살이 쭉쭉 빠지고 이상하다 했어. 엄마는 제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난 일 같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아버지 탓이고 어머니 탓이겠어요.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려던 그 남자 탓이지. 나이 많은 사람 만나서도 천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괜히 저 때문에 많은 나이 차이에도 행복하게만 잘 사는 부부들 욕보일까봐 걱정될 따름입니다.
그 후로 저는 경찰서에 살인미수로 신고했어요. 계단에서 떠밀어 그렇게 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또 고된 싸움이 필요했죠. 결국 심리전에 말려들어 제가 없어야 결혼식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실형을 받아냈죠. 사모도 그제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오빠는 헤어지지 않고 같은 집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오빠에게 크게 실망한 엄마는 그 뒤로 아들 없는 듯이 살고 있어요. 결국 벌을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후련하지만 씁쓸합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그 어떤 결과로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장이 이혼하고 실형을 받게 되었다고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부디 확실히 복수를 끝낸 만큼 제 기억 속에서도 영영 희미해지길 시간에 기대어 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